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탄소 사업처 태양광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장소 제주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도 많고 또 바다도 물도 많고 바람도 많고 또 여성분들도 많은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물 또 바람 이게 또 수력 발전과 또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또 연결되는 그런 섬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가 이제 물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런 논의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오늘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고 또 많이들 못 오셨지만은 또 밀집된 그런 이제 좀 열정으로 오늘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내외 에너지 사업 여건 및 K-워터 물 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 추진 여건과 그 사업 추진 현황, 그다음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너지 시장의 여건을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2019년도였죠. 19년, 20년을 지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23년과 24년을 보면 1.8% 정도 글로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에너지원인 기름과 가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스는 그 아시아 지역, 일본과 한국, 대만이 위주로 해서 가스의 주요 수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적인 에너지 수요가 증가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이러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위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증가도 국가마다 상당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자연 그 연료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것은 국가의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5년도부터 쭉 지속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증가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후에 그 태양광과 풍력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면 이 순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태양광이 1000테라와트, 풍력이 850테라와트로 이 누적량이 역전되면서 태양광의 그 보급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그 폴리실리콘이라든가 태양광 모듈 같은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영향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태양광의 개발이 독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석탄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수요 현황과 이제 전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3년도에 100기가와트 정도의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수요가 찍혔습니다. 그 후에 24년으로부터 30년까지 보면 100기가와트에서 120기가와트로 한 20기가와트 정도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업이라든가 중화학 이러한 이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그 데이터 센터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전력 수요는 더 부가적으로 증가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에너지 증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CFE입니다. 그래서 탄소 프리라는 부분인데요. 탄소 프리는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원으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이 확대가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원전도 효율적으로 부수적인 어떤 그 대체적인 에너지의 자원으로서 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면은 이 CFE의 그 비중이 50%, 38년이 되면 70%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K-워터는 이제 국내 제1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력 설비의 그
양은 한 그 14만 4,421 메가와트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에너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재생에너지가 한 3에서 4%였습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이 제도적으로 들어오면서 한 13%가 됐고, 그 이후에 조력이 들어왔고, 그 후에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당히 그 재생에너지에 국내적으로 그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초격차 3대 기술이 있고 또 6대 글로벌 선도 기술로 물 에너지 분야에 4개 그 에너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 수열 에너지, 조력 발전, 그린 수소, 이러한 4가지 에너지원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산업으로 인정받고 또 이런 부분에 힘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23년까지 태동기와 성장기를 거치면서 합천 SPC 사업 41.5메가와트를 대표 사업으로 해서 메가와트급으로 용량을 스케일을 업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러한 수상태양광 사업의 도약기로서 이마 수상태양광의 그 집적하단지 1호 사업을 착공하는 등 5개소 이마 합천 용담 충주 소양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경적인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환경 영향 조사도 장기 용출 영향 시험을 등을 통해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기자재도 수도용 기자재 위생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5개소의 186메가와트 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임박한 것은 이마댐 47.2메가와트 사업으로 7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댐과 용담댐이 금년도에 SPC 설립과 또 EPC 공사 발주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소양강댐, 충주댐은 사업 대상지를 재검토한다든가 충주댐의 그 환경 그 생태 자연도 1등급 부분을 지자체와 또 면밀히 또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수열 에너지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주암댐에 적용한 이후에 현재 32개소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롯데 월드타워에 대규모의 그 3,000RT 규모의 그 수상태양광을 수열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20년에서 23년까지는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그린 뉴딜 대표 산업으로서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1년과 22년도에 수열 에너지 시범 사업으로서 한강 통수 통대소라든가 부산 EDC 스마트 빌리지에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환경부의 수탁 사업으로서 수열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1,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50%를 지원받아서 수열을 관료를 깐다든가 또 건축물에 대한 지역 거점 사업에 수열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코엑스를 비롯해서 한 7개 사업, 2차 사업은 성수동의 PJT 빌딩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VIP를 모시고 강원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가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댐 심층수를 활용해서 수열 클러스터를 단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 수열을 공급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데이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 모델을 끌고 나가고 있고요. 이 수열 클러스터 내에는 또 물산업 실증이라든가 또 지능시설 조성을 위한 물겸 연구 개발 이러한 이제 연구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 주척단지 조성 사업도 같은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청댐과 충주댐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열 클러스터 특화단지 조성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5월달에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타성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력입니다. 시와 조력 발전소. 오늘 시와 조력 관리단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조력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그 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20년째가 되는 것이고요. 11년도에 상업 발전을 했으니까 13년째로 선배님들의 해안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때 계셨던 오비 선배님들이 네 분 와 계신데요. 나중에 다음 인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러한 이제 발전에 힘입어서 또 후배들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K탑이라는 조력 발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량 예측이라든가 이런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연구를 또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조력에 저희들이 시와 조력에만 머물질 않고 또 시와에 있는 그 여유 잠재량을 활용한 수차와 수문을 추가 설치해서 100메가와트를 또 추가하는 그러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도 환경적인 부분 또 수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해수 유통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라든가 통합 물갈이와 연계한 새만금 조력 사업에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만 머물질 않고 또 영국 머지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될 텐데요. 영국 조력 개발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조력 발전 미래 포럼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린 수소를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과 안산 같은 경우에는 소수력을 이용하고 또 풍력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고 그것을 소수력에서 발전을 하고 풍력에서 발전을 해서 그것을 그린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그 충전소에 연결시키는 이러한 이제 정과정의 어떤 사업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또 환경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또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격차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6대 선도 기술 중에 4개 분야가 그 선도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도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초격차로 나가야겠다라는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오테크 중에서 그 클린테크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아일랜드든지 각국의 세계적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의 물 에너지의 기술을 초격차로 끌어내기 위해서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발전 원가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수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 기술 확보 및 클러스터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그린 수소의 핵심 부품 국산화라든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조력 에너지는 이제 조력 발전 최적지 평가 기술 및 발전량 증대 최적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초격차를 통해서 바라보는 부분은 해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브랜드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격차 차별화 전략으로서 물 특화 기술을 확립하고 가격 경쟁력을 이루어내고 또 디지털 전환 이렇게 3대 분야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시범 사업 추진 또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초격차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사업 모델에 있어서 그 아리백을 위한 기업 지원형 사업 모델로서 PPA 계약을 통한 그 민간과의 그 계약 통한 그 전력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 발전을 위해 통해서 작년도에 그 용담 이소수력이 네이버와 PP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조력 발전에 대해서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PPA 계약을 또 성공리에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신규 수상 태양광을 비롯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PPA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라든가 국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내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물 에너지가 K 워터를 넘어서 또
월드 워터로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형석 부장님의 에너지 사업 여건과 K워터의 물 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자 분이 있으시면 저를 향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자 분이 없으신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섬 뉴욕 수도지원센터 임승현 부장입니다. 저기 이영석 부장님의 그 글로벌 6대 선도 기술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기술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책자 22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그 현재 용담 이소수력하고 시화조력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사기업하고 지금 PPA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네이버 본사 사옥이 있고 용담 제2 수력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제 시화조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화성이니까 좀 가까운 것 같은데 혹시 저희 9개 대수력 다른 데도 PPA 계약을 이렇게 체결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RPS 사업으로 해서 그 REC를 이제 그 확보해서 발전자회사를 이제 SPC의 이제 출자사로 포함하는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RPS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사업 REC의 가격도 계속 이제 좀 점차 좀 하락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성도 확보하고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을 이제 힘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PPA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지역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합천 이 수상태양강 같은 경우에도 그 롯데케미칼과 이제 그 계약자 선정이 됐는데 그 여수에 있는 그 화학 공장에 그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합전이 갖고 있는 개통망을 이용해서 개통 사용료를 이제 수용가가 부담하는 그러한 체계로 이제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분산 에너지로서 같은 지역에서 짧은 어떤 개통을 통해서 개통의 증가 없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원안이 되겠으나 그것이 안 된다면 이제 개통을 이용을 해서 이용료를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PPA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이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